안녕하세요. 1토항사입니다. 4월 23일 경기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경기 이제 SK하고 KT 농구 경기입니다. KT가 이제 6강 플레이오프에서 가스공사를 상대로 이제 3대2 승리를 기록을 하면서 4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로만 보면은 그냥 공격에서는 허운 혼자 조금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고,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쉬운 득점이 아니면은 나머지 선수들은 쉽게 득점하는 장면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하윤기와 허운의 이 투맨 게임이 가장 위력적인 이 세트 오펜스였다라고 보는데, 이게 포워드진이 안 좋은 가스공사라서 위력적인 거지 SK를 상대로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 시즌 허운 같은 경우에는 이 SK를 상대로 5경기 평균 득점이 12득점에 그치는 모습, 야투율로만 봐도 27%로 매우 기록이 좋지 못한 상황인데, 해먼즈마저 어쨌든 직전 이제 6강 플레이오프에서 가스공사를 상대로 경기력 자체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KT가 이변을 만들 만한 근거가 굉장히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변수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SK가 오랜 휴식일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 감각이 안 올라올 수 있다는 점인데, KT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더 많은 게 일단 5차전까지 치렀기 때문에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부분, 그리고 SK가 어쨌든 리그 내에서 속공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소모, 어쨌든 공격 상대의 그 수비 리바운드를 최대한 지연시킨 다음에 이 첫 번째 리드 패스를 어떻게든지 간에 지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KT 선수들이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결국 3, 4쿼터 되면은 선수들이 어쨌든 야투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수비로 어쨌든지 간에 이 앞선 수비도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KT가 너무나도 불리한 점이 많다. 그리고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승률 차이도 굉장히 심하고 평균 득점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SK의 무난한 승리가 그려지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 그냥 SK 그리고 이제 마헨, 그리고 언더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오버의 경우 제가 어쨌든 언더를 봤는데, 양팀 모두 리그 내에서 수비가 좋은 세 팀 중에 두 팀이기 때문에 언더를 봤습니다. 그리고 KT가 어쨌든 공격하는 과정이 굉장히 좋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더 봤고요.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야구, 롯데하고 하나 경기입니다. 롯데는 반즈, 하나는 와이스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올 시즌 투구 내용만 보면은 반즈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즈의 경우 이닝을 길게 끌고 가다가 무너진 경기가 있었고, 조금 타구운이 잘 안 따르는 장면이 많았는데, 와이스의 경우는 우타자 바깥쪽으로 빠지는 이 슬라이더에 타자들이 방망이를 안 내면서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와이스는 작년에 본인의 최대 장점이 조금 사그라든 모습이었고, 워낙 이 반즈가 하나 상대로 이 홈에서의 기록이 좋다 보니까 홈에서는 어쨌든 하나를 상대로 통산 6경기 4승 1패 방어 1.77을 기록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선발에서 반즈의 우위를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팀 다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부분이고, 불펜 자체로만 보면 하나가 압도적으로 좋다는 부분입니다. 초반에 롯데가 1, 2점 정도의 리드를 점한다고 해도 흐름에 따라 경기 결과가 확 바뀔 수도 있는 매치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 롯데가 내야 수비가 가장 불안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리그 내에서. 그렇다 보니까 저득점 양상이 예상되는 게임에서는 이러한 수비 불안 요소를 갖고 있는 롯데의 정배 메리트는 매우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데의 약 우위를 보긴 하지만, 롯데 승을 추천드리진 조금 않을 것 같고, 이 경기는 간다면은 고배당 쪽은 이제 승일패무, 그 다음에 언더 이렇게 두 가지 좀 추천을 드리는데, 가장 좋아 보이는 건 그냥 저는 승일패무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삼성하고 기아 경기입니다. 삼성은 최원태, 기아는 김도현이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최원태의 경우 올 시즌 구속이 올랐지만은 제구가 불안해지면서 매 경기 너무나도 많은 볼넷을 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직전 LG와의 경기에서는 너무 힘으로만 던지려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조금 이 투 밸런스가 좀 무너지지 않았나, 이렇게 조금 의심도 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김도영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확실히 작년에 비해 변화구 제구가 안정이 되면서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좌타자를 상대로 이 포심이 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흠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에는 좌타자가 많다 보니까 이번 경기 양 선발 모두 초반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타자를 상대로 타율이 피타율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이 1할 5푼 6리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좌타자를 상대로는 3할 1푼 6리로 매우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단순히 기록만 봐도 그렇긴 한데, 투구 내용으로만 봐도
가운데로 조금 몰리는 공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김도영 같은 경우에는 좌타자를 상대를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좌타자가 많은 삼성을 상대로 양 선발이 모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펜 싸움으로 가면은 당연히 기아의 압도적인 우위이기 때문에 승패의 경우 어쨌든 저는 기아의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불펜의 차이로 인해서 기아의 승리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더 오바의 경우 지금 기준점이 11.5를 받았는데 지금 어쨌든 기아 타선 같은 경우에는 김도영도 빠진 그러한 상태이고, 직전 시리즈 타선이 조금 살아났다고 해도 여전히 올 시즌 지금 득점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지금 뭐 구자욱이 득점권에서 많이 말아먹는 모습, 뭐 타구질은 좀 좋아지긴 했지만 운이 안 따르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비해 페이스가 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1.5점은 진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높게 잡힌 경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근거를 조금 찾다 보니까 이 오늘 경기가 어쨌든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리는데 방향이 그 바람의 방향이 외야 쪽으로 불기 때문에 언더를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홈런이 가장 많이 나오는 라이온즈 파크인데 바람이 외야 방향으로 분다? 그러면 이 경기는 언더를 갈 수가 없는 경기인 것 같고, 정상적인 상황이면 언더 가는 게 맞는데 어쨌든 이 경기는 바람 이슈로 인해서 저는 굳이 온다면 그냥 오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기아승 오버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LG하고 NC 경기입니다. LG는 송승기, NC는 로건이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두 선발 모두 직전 경기에서 이제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구속에 대한 문제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뭐 바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건의 경우 올 시즌 좌타자를 상대로 강점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좌타자가 많은 LG를 상대로 그래도 본인의 몫을 조금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인의 몫이라고 하면은 뭐 6이닝 3실점 정도? 이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문제는 지금 NC 타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전 경기 NC 타선이 그래도 터져주긴 했지만 올 시즌 연속성도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박건우하고 데이비슨이 없는 타선이기 때문에 확실히 무게감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직전 경기 NC가 이기긴 했지만 마무리 유진혁이 불론 세이브를 기록을 했고, 지금 NC 불펜에서는 손주환 말고는 믿을 수 있는 필승조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초반에 양팀이 비슷한 흐름으로 가면은 LG가 매우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쨌든 비슷한 흐름으로 가면 LG가 매우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제 경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제 경기에 대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접전 승부 끝에 NC가 이기긴 했습니다. 그 경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냥 염경엽 감독이 고의 패작 수준으로 경기를 던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 장현식 같은 경우에는 구속도 작년보다 덜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주자가 있을 때 제구가 매우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득점권에서 장현식을 내고 실점을 내줬다는 부분,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염경엽 감독이 던진 포인트고, 실제로 장현식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주자가 있을 때 타율이 이제 피안타율이 3할 7푼 5리, 주자가 없을 때 타율이 1할 6푼 7리인데 주자 2루에 있는 상황에서 장현식을 낸 게 첫 번째 패작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생각하는 패작은 이 9회 말 때 1사 3루의 기회를 잡은 상황에서 이 헛스윙률이 60%가 넘어가고 8타수 3삼진을 기록한 이 이영빈을 대타를 굳이 안 내보낸다? 이 컨택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타자를 1사 3루에서 내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제는 그냥 염경엽 감독이 패작을 한 수준이었다. 어제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쨌든 양 팀이 부상 이슈 때문에 전력의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기 때문에 LG 승 그리고 이제 언더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키움하고 두산 경기입니다. 키움은 김유나, 두산은 김유성이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김유나의 경우 올해 변화구가 조금 밋밋해지면서 타자들에게 쉽게 공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산 타자들이 김유나 직구에 잘 대응이 안 되면서 불리한 카운트에 몰리고 결국에는 어쨌든 안 좋은 공에 계속 배트가 나가면서 범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김유나에게 어쨌든 이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화구가 워낙 밋밋하다 보니까 타자들이 쉽게 대응하는 모습, 아무리 유리한 카운트를 가져간다고 한들 투투 카운트 이렇게 좀 반반의 확률을 가져가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지금 김유나가 뭐 변화구만 던지면은 타자들이 쉽게 대응하고 있다 보니까 두산 타자들이 작년처럼 고전할 가능성이 조금 적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유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구가 너무 불안한 투수이기 때문에 안정감이 1도 없는 그냥 그러한 투수입니다. 양 선발 모두 불안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경기 이제 하영민에게 꽁꽁 묶이다가 불펜을 상대로 4득점을 냈다는 점이 가장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양 선발 모두 선발이 빨리 내려갔을 때 그래도 두산은 올라올 투수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키움은 이 패전조 선수들의 기량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양 선발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두산이 어쨌든 불펜이 좀 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두산
두산 승 쪽을 보는 게 맞고 양 선발을 감안했을 땐 오버 쪽까지 보는 게 맞다. 그리고 뭐 어제 경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푸이그가 홈런을 치긴 했지만 그 타석을 제외한 나머지 타석에서는 여전히 타이밍도 잘 안 맞는 모습, 볼에 자꾸 방망이가 쉽게 나갔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좋지 못한 타격감이 회복하진 않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타선만 봐도 어쨌든 두산의 우위, 최근에 타격감도 어쨌든 뭐 기움 같은 경우에는 상위 타선 4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푸이그가 매우 부진하기 때문에 저는 타선 쪽도 두산 쪽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선발은 비슷하다 쳐도 불펜과 타선의 우위로 두산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KT하고 SSG 경기입니다. KT는 쿠에바스, SSG는 화이트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쿠에바스는 지금 작년에 보여준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있고 잘 던지는 것도 아니고 못 던지는 것도 아닌 그러한 모습이고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첫 경기에서 2실점에 그치긴 했지만 뭐 커맨드가 아예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는 선발에서 쿠에바스의 약 우위를 보고 있습니다. 화이트의 실투를 어쨌든 하나 타자들이 잘 공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구속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KT 타자들이 어쨌든 이러한 화이트의 실투를 잘 공략하게 되면은 초반부터 대량 득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쿠에바스가 올 시즌 SSG를 상대한 경기에서 제구가 굉장히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SSG 타자들이 단 2득점에 그치는 답답한 타격감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SSG 타선이 그때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어쨌든 저는 선발에서 쿠에바스의 우위,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는 양팀의 타선에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 경기 KT 승과 오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요코하마하고 한신 타이거즈 경기입니다.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잭슨, 한신은 이제 몬베츠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당연히 선발 싸움에서는 잭슨의 우위를 보고 있지만 문제는 지금 요코하마 타선이 과연 이 자완 공략이 가능할지입니다. 작년에도 어쨌든 자완을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리고 팀 내에서 자완을 상대로 가장 잘 친 타자가 오스틴이었는데 지금 어쨌든 1군에서 말소된 상태이고 최근 전체적으로 이제 타격감이 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몬베츠가 아무리 제구가 불안하다고 한들 요코하마가 과연 이 대량 득점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선발의 차이를 감안했을 때는 어쨌든 요코하마 승, 그리고 이 요코하마가 어쨌든 몬베치를 상대로 대량 득점을 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언더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요미우리하고 주니치 경기입니다. 요미우리는 야마사키 이오리, 주니치는 이제 야나기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야마사키의 경우 올 시즌 무실점 피칭을 이어가고 있을 만큼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주니치를 상대로 기록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야나기의 경우 올 시즌 방어율은 좋지만 강점이 있는 히로시마를 3경기 중에서 2경기나 상대했기 때문에 지금의 야나기의 방어율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요미우리는 오카모토가 너무나도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팀의 타선 차이도 너무 크게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불펜으로만 봐도 요미우리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뭐 선발, 불펜, 타선 전부 다 요미우리의 우위로 요미우리 승, 그리고 마헨, 그리고 언더, 어제랑 똑같습니다. 그냥 요미우리 승 쪽이나 마헨 쪽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히로시마, 그리고 이제 야쿠르트 경기입니다. 히로시마는 오세라, 야쿠르트는 이시카와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선발에서 당연히 오세라의 압승을 봅니다. 이 경기는 그냥 선발만 봐도 배팅값이 정해진 경기이기 때문에 긴 설명 없이 그냥 히로시마 승 추천드립니다. 우완을 상대하는 야쿠르트, 자완을 상대하는 히로시마, 기량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시카와 등등 그냥 근거가 너무 많습니다. 히로시마를 볼만한 근거들이 선발만 봤을 때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냥 뭐 히로승 그리고 오버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니포넴하고 라쿠텐 경기입니다. 니포넴은 이제 구린 리양, 그리고 라쿠텐은 타키나카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구린 리양의 경우 신조 감독이 어쨌든 대만 시절에 눈여겨본 선수로 일단 갖고 있는 공의 구위나 구종 자체에 대한 평가는 좋지만 첫 경기이기 때문에 쉽게 조금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라쿠텐은 어쨌든 이제 타키나카가 선발 투수로 나서는데 직전 경기 소벤전에서 작년과 달리 굉장히 안정적인 투구 내용을 보여줬었고 원래 니포넴을 상대로 강점이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선발에서 타키나카의 우위를 봅니다. 최근 타격감은 양팀이 비슷하고 불펜도 비슷하기 때문에 선발에서 우위를 점한 라쿠텐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쿠텐 승 그리고 언더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린 리양은 어쨌든 첫 경기는 조금 보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지바 롯데하고 세이브 경기입니다. 지바는 타네이치, 세이브는 스가이시
신야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타네이치는 이제 세이브를 상대로 강점도 있고 지금 세이브는 오릭스 전 때 보여준 이 뜨거운 타격감이 완전히 식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타네이치가 호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이 신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제구가 불안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올 시즌 이 몸쪽 공을 통해 가지고 빗맞는 타구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지바 같은 경우에는 거의 8경기 정도 자완을 상대로 지금 계속해서 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양 선발이 호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이브의 최근 타격감을 보면은 세이브 승 쪽은 어쨌든 쳐다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지바승 그리고 언더 이렇게 2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소프트뱅크하고 오릭스 경기입니다. 소뱅은 우아사와 오릭스는 소타니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소타니의 경우 원정에서의 제구 불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선발에서 저는 우아사와의 우위를 봅니다. 지금 방어율로만 보면은 소타니가 더 우위에 있긴 하지만 소타니는 홈과 원정에서의 기록 차이가 굉장히 심하고 특히나 이 투구 내용으로만 봤을 때에도 소타니는 원정에서의 이 제구 기복이 너무나도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선발에서 우아사와의 우위를 보고 있고 문제는 지금 소프트뱅크는 야마카와의 타격 부진이 굉장히 심각하고 필승조의 안정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뱅승을 보긴 하지만 이러한 두 가지 문제 결국 이 득점권에서의 야마카와가 해결을 해주지 못하면은 또 소프트뱅크는 이제 또 접전 승부를 피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이고 이러한 접전의 승부에서 올라오는 필승조는 올 시즌 불놀이 더 많을 만큼 굉장히 불안한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정배의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원정 소타니가 더 불안 요소가 크고 오릭스 같은 경우에도 불펜이 좋지 못한 팀이기 때문에 굳이 보면 어쨌든 소뱅승과 오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줘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